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광역단체장만 보면은 12대 5, 그리고 서울구청장 현황만 보면은 17대 8, 또 전국의 기초단체장을 보면 145대 63, 이렇게 국민의힘에 그야말로 참패를 했습니다. 불과 4년 전과 비교해 보면 진짜 격세지감이라고 느낄 정도로 판도 자체가 완전히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돌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홍이 점점 깊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른바 친문계와 친명계, 친문재인계와 친이재명계 간의 갈등이 점점 격화하는 모습이고, 이런 배경에는 결국 이제 8월에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의 당권,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오늘 6월 3일인데 오늘 흐름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대표가 개파를 해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최근에 그런 말을 했었죠.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 탓을 하며 국민 일반의 상식을 행동으로 거부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나름 소회를 밝힌 것인데, 한마디로 해석하면은 이재명 의원이죠. 이제 이재명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내심 강력하게 비판한, 애둘러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한 그런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세균 전 대표의 측근인 이원욱 의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재건은 책임 정치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대선 패배의 책임의 제1은 후보에게 있는 거고, 지방선거 패배의 제1 책임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대선 패배와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서 가장 책임져야 될 사람은 이재명 의원 아니냐, 책임을 지시오라고 이낙연 전 대표계와 정세균 전 대표계에서 거의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조만간 미국으로 조지 워싱턴대 1년 연수하는 과정으로 출국을 하게 돼 있고, 정세균 전 대표도 좀 외국에 다녀온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져나온 두 건물 정치인들의 이른바 개파 해체 흐름은 곧 이재명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체했으니까 당신도 어떤 세력화를 도모하지 마시오 라는 그런 맥락인 것이고, 그 막후에는 결국은 8월 전당대회를 둘러싼 강력한 어떤 견제가 이미 양쪽 친문과 친명 간의 물밑 삿바싸움,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문계 의원들도 잇따라서 이재명 책임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게 아직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 차기 당대표에 출마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홍영표 의원도 같은 맥락이죠.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 출마, 서울 의원들 80%가 반대했다. 근데 누군가가 뒤집었고, 이러한 것은 사육 정치를 통해서 당을 사당화 시켰고, 그것이 참담한 패배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8월 전당대회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전반적으로 어쨌든 8월 전당대회를 둘러싼 내부 권력 다툼이, 권력 투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8월 전당대회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제1야당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것은 곧 2024년 총선의 공천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문제는 곧 차기 대권의 향방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당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부분은 제1야당의
전체적인 주도권 확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판단 속에서 양측이 벌써 이제 사활을 건 싸움을 또 시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들 보기에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친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의 출마가 부적절했고 이번 패배에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그렇다면 친문계는 또 책임이 없느냐? 지난 대선에서의 어쨌든 정권이 넘어간 이런 부분은 또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 이렇게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친문들도 그 책임을 벗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의원계에 대한 대공세, 이재명 의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대공세를 펼치기 위해서는 사실 친문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처절한 반성, 이런 것들이 선행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서로가 그런 부분은 생략한 채, 그러니까 반성과 쇄신, 이런 부분이 생략된 채, 평가도 마찬가지죠. 그냥 서로에 대해서 당신 잘못이다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좋은 평가를 어느 쪽에도 친문이든 친명이든 좀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제가 보기에도 양쪽 다 그렇게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친문이든 친명이든 따질 게 아니고 민주당 자체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러한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와중인데도 친문, 친명 잘못했다, 이렇게 서로가 싸움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전히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 원인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한 칼럼을 얼마 전에 썼습니다. 한마디로 오판, 오기다, 3.5가 민주당 패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환경이 거의 이제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정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22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다. 새로운 정부가 등장해서 바로 뭐 내각에 새로운 인물들이 막 등장을 하고 새로운 정책도 막 나오고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죠. 추경도 집행됐죠. 이렇게 이제 막 강력한 드라이브를 해나가는 정말 초입 20일밖에 안 된 시점에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환경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정해진 그건 수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전제로 해서 조금 더 치밀한 전략을 세웠어야 하는데, 첫째 오만,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대선 패배 당시에 어쨌든 당대표였는데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을 떠나서 갑자기 서울로 서울시장이 되겠다, 또 이렇게 출마했습니다. 이것도 국민이 보기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재명 의원도 뭐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바로 불과 한두 달 만에 나온다는 것도 그렇지만, 또 나오더라도 자신이 사는 분당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인천 계양을 전혀 또 연고가 없는 곳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니, 이게 좀 국민이 보기에 이게 명분이 있는 일이며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오만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거기다 대선 패배 이후에 젖잘 싸다, 졌지만 잘 싸웠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두 번째는 오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이 판단, 이런 부분들을 잘 내려야 되는데, 정권에 대한 견제론 이런 걸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 집권 중반기라면 뭐 모르겠는데, 지금 집권 아주 초반기, 이때 지금 새 정부가 뭐 어떤 일을 한 게 지금 막 문을 막 나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가할 게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견제할 것도 사실은 없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 한번 해봐라, 지금 이런 형국인데 거기에 정권에 대한 견제론이라는 것이 먹히겠는가. 그리고 지금 국회 의석수를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전략을 내세운 것이죠. 오히려 뭐 일꾼론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오히려 더 들고 나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게 상황을 오판하다 보니까 전략도 얽힌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사실 내놓은
메시지라는 게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오기라고 말씀드린 이 부분은 김포공항 이전 통합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에도 민주당 내에서도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사정 때문에 제대로 공론화가 안 됐던,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들고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또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 입장이 달랐고, 제주도 후보 입장이 달랐고, 또 김동연 후보의 입장이 달랐고, 이재명 의원의 입장이, 이 막 4인 4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겹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했다. 결국은 기본적인 환경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근본 핵심은 민주당 내부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혁신 과정에서도 그야말로 정말 철저한 제로 베이스에서 냉정한 어떤 평가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반성, 그리고 그를 통한 쇄신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것보다는 당권을 둘러싼 쟁투, 이것이 일단 먼저 국민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런 상황이 좀 더 갈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 어떤 이러한 반성과 쇄신을 이끌 만한 주체가 과연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의원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또 이번 지방선거 패배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도 상당한 내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힘을 갖고 이 주도를 해나가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당분간은 좀 더 혼란과 혼돈 속에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덩달아서 이제 이재명 의원의 미래, 이런 부분도 여전히 점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지금 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카 의혹이라든지, 성남 FC 후원금 문제라든지,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민주당의 앞날은 상당히 소용돌이, 시계 제로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지방선거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혼돈 속의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